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공약들을 정리해 각 정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참신한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 속에 정당들도 지역 공약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를 구상 중인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에게 직접 총선 전략을 들어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남부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4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클럽 붕괴 사고 관련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굵직한 선거는 지역 발전을 담보하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총선을 겨냥해 지역 활성화 공약을 한데 모아 각 정당에 제안했는데요. 제안한 공약들 가운데 참신한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광주의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마침내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들어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는 지난 총선 공약에 반영돼 실제로 많은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공약은 지역의 10년, 20년 미래를 결정짓기에 자치단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각각 핵심 지역 공약을 만들어 각 정당에 보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반도체 등 주력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기반을 추가 조성하고 창업과 문화, 관광, 교통 기반 시설 등을 확대하는 등의 광주 미래 개발 계획을 담았습니다. 당의 입장과 가치와 철학을 담겨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잘 담아주시면 우리 광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전라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양만권 2차 전지 클러스터 조성, 원자력 의학원 설립 등 44건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제안을 받은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동일. 당만 다르지 광주에서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광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하지만 광주 전남이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참신한지는 의문입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35개 사업 중 새로운 공약은 신산업 융합 테스트베드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국제학교 신설, 미래차 산단 철도 구축 등 3건에 그치고 있고 전라남도의 새로운 공약은 그마저도 없어 예전 공약을 다시 거론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양 시도는 지역 발전 사업을 놓고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기존 수건 사업의 속도를 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로부터 공약을 넘겨받은 정당들이 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의제를 놓고 경쟁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출근길 날씨는 보다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로 22대 총선이 이제 6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를 찾아 총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에게 총선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생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셨습니다. 신당 창당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고민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제가 알던 민주당,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가치 이런 것을 지키는
그런 정치 세력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신당 창당을 결행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의 확장성은 광주 전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폭발성이 감지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극복 방안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가요? 네, 우선은 모든 것이 여론으로 된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5년에 만드셨던 새정치국민회의도 처음에는 굉장히 잠잠했었고요. 2016년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도 3월 중순까지 지지율이 8%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의 지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른바 제3지대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어제 광주 현장 책임위원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불출마를 공언했지만 내가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출마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좀 모호한 입장만 반복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컨대 출마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묶이게 되는데 그게 더 나으냐 아니면 출마를 하지 않고 전국적인 선거를 지원하느냐 이 두 가지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고려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단지 출마를 한다면 저를 길러주신 광주를 먼저 생각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진 부족하지만 저의 역량이랄까 경험, 지혜 이걸 모두 광주에 쏟아붓고 정치판을 떠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고심하고 계시는 네.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 좀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제3지대 연대 가능성입니다. 이낙연 신당의 독자적인 성장이냐 아니면 이준석 신당과의 합당이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전망하시는지. 바로 어제부터 통합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첫 모임을 가졌는데도 큰 틀의 원칙 같은 것을 합의를 했고요. 오늘은 아마도 그것이 더 진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서울의 수서에서 이 명절 귀성객들께 인사드리는 그 행사를 저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함께 참석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지지자들도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생각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통합이 그래도 더 나은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통합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낙연이 꿈꾸는 정치, 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고향 호남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활력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늘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추락을 계속하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되게 할 것인지 마지막 기로가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꿈꾸는 정치는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 국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호남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이런 것 등등입니다. 지금의 억지를 부리는 정치를 상식의 정치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방탄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로 바꿔놓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에게 총선 구상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며 한층 더 강화된 달빛동맹이 이제는 산업동맹을 향한 첫 발을 뗐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남부 거대 경제권을 조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달구벌과 빛고울이 손을 잡고 협력하기로 한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해 대구의 병상이 부족할 때 대구 지역 확진자를 데려와 광주에서 치료하기도 했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빨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퇴원해서 또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주에는 대구의 22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228번 시내버스가 다니게 됐고
대구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번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단위와 협력해서 시작해 민간으로까지 교류가 확대된 지난 15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놓아서 소통을 더 확대해보자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 동맹을 넘어 산업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수도권에 맞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빛 철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함의 혈맥을 뚫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수도권에 펼쳐갈 수 있는 거대 남북 경제권을 만들어보자. 이른바 남북 거대 경제권 조성협약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두 지역의 절박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지역 인재를 키우고 달빛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당초 예정된 2030년보다 앞선 조속한 달빛 철도 완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거대 경제권 구상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수도권 집중을 남북권의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자, 구축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15년 전에 소박하게 시작된 달구벌과 빛고울의 만남이 연대를 넘어 철도를 타고 동맹으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광주, 대구 달빛 동맹이 지방 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방 시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2019년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관련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클럽 업주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클럽을 불법 증축하고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과 집행유예 3년에서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80일 동안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은 선거범주의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당내 경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광주청과 일선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했습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이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을 텐데 특히 교복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배 학생들이 기증한 교복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교복 나눔 장터가 열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약 300제곱미터 공간에 교복 등 학생복 4천여 벌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습니다. 중고 옷이지만 대부분 깨끗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자녀에게 잘 맞는 옷을 고르려는 학부모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금 교복 세트랑 생활복, 체육복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보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정리도 이렇게 딱딱 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교복보다 편한 생활복 등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수십만 원을 주고 새 교복을 살 필요가 적은 겁니다. 나눔장터에는 광주 북구 중학교와 고등학교 30여 곳의 교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켓은 5,000원, 그 외 품목은 3,000원 이하로 커피 한 잔 값으로 옷을 살 수 있습니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구매 시 동복과 하복 모두 6벌에 20만 원 내외로 낙찰되는데 그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개장 첫날 오전에만 140벌 가까이 팔렸습니다. 35,000원이요. 11벌 해가지고 35,000원이에요.
나눔장터에 보내진 교복 등은 학생들이 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학교가 교육청 예산으로 깨끗하게 세탁해 보내는 겁니다. 판매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북구 장학기금으로 기탁해서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연말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이렇게 드리는 사업에 좀 보탬이 되도록. 지난 2015년 시작해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교복 나눔장터. 버려지는 교복 등 낭비를 줄이고 알뜰하게 소비하며 이웃을 도울 수 있어 일석삼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김용재 전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용재 예비후보는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탄소중립사회, 평등한 생태 돌봄 국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광주 시민이 키운 녹색정의당 인재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광주 동구 남구가 앞 재선 도전에 나선 윤영덕 민주당 예비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교육 과정인 유보통합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차별 없는 보육 정책과 빈틈없는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나주 화순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는 공약 발표회를 열고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나주, 화순, 광주에 경제, 문화, 환경,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는 영산강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김성진 예비후보는 기소권 남용과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식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고 별건 수사의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구 MBC가 지난 2022년 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검출된 소식을 보도하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소송을 내기까지 했는데요. 법원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입니다. 2022년 9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의 한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을 부경대 연구진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드는 남세균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그 가정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같은 해 10월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 달성 현풍의 또 다른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동조사에서 남세균 확인을 위한 PCR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맡았고 생물체의 유전자 조각을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경북대가 실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학교에도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맡겼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 0.1에서 5.3%의 남세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필터의 녹색 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하기로 했던 남세균 PCR 검사는 하지도 않은 사실이 대구 MBC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월 허위라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수돗물 필터에서 확인된 것은 남세균 DNA이지 살아있는 남세균이 아니며 남세균 DNA만으로는 독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세균 DNA 존재로 인해 수돗물 필터에 살아있는 남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남세균이 없고 남세균 DNA만 있다고 해서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남세균은 살아있든 죽었든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대구 MBC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의 역할을 그냥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 맞다. 그런 기존의 판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들에게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잘못 알린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신축 아파트 거실에서 묘지가 바로 보여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분양 과정에서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입주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300세대 규모 거제의 한 아파트. 지난달 막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보면 야산 입구에 묘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묘지 가운데 봉분이 하나 있고 제단과 비석들도 서 있습니다. 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동 정도가 거실에서 묘지가 보입니다. 묘지 크기는 4,400제곱미터로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걱정이 제일 크죠. 입주민들은 지난 2021년 분양을 시작해 지난해 말 사전 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묘지와 관련한 아무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보관에 설치된 아파트 단지 모형에는 묘지 부분이 방위 표시로 가려져 있고 광고 책자에는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전에 인지했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고의적으로 감췄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다 모르고 집을 샀다 하지만 이 집을 나중에 매매를 하고 이러면 누가 이 묘지 보고 이 사로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는 시행사로부터 묘지와 관련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고 민원을 제기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분양 당시 구체적인 그 위치에 대해서는 뭐 시행사, 시공사 인지는 못하고 있었죠. 앞으로 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시공을 마치지도 않고 하자 점검을 진행해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공업체와 거제시가 묘지 주변에 나무를 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입주민의 상당수는 계약 해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최근 위스키 붐이 일면서 증류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효주 위주였던 전통술도 증류와 숙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쌀을 쪘습니다. 찐 쌀을 물과 섞은 뒤 스테인리스 발효주에 담습니다. 여기에 효모를 넣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통의 막걸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의 차별화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내를 가득 채운 구릿빛 증류기. 발효된 술을 넣은 뒤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하며 알코올 도수 50에서 95도의 증류주를 넣습니다. 한 번에 최대 1000리터의 술을 18번 연속 증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류한 술은 오크통으로 옮겨 숙성을 시작합니다. 페드로 히메네스와 포트 쉐리 등 이름도 낯선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반, 50도 넘는 증류식 소주에 위스키처럼 새로운 맛과 향을 입히게 됩니다. 여기에 숙성하게 되면은 이제 소주에도 달콤한 맛이랑 향이 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위스키가 또 트렌드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공략해서 저희도 위스키 같은 달콤한 맛이랑 향을 내는 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오크통 숙성 증류주는 1000세트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위스키 등 증류주 애호가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바로 품절됐습니다. 시작은 성공적이지만 부담과 과제는 여전합니다. 고도수의 술은 오래 숙성시킬수록 부드러워지고 향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숙성에 걸리는 시간만큼 보관과 자금 등 경영적 부담이 커집니다. 익숙한 막걸리나 탁주가 아니라 새로운 술은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증류주 같은 경우는 변함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마실 술이 아니라 남들이 맛있게 마셔줄 수 있는 술을 만들고 싶죠.
100% 충주에서 재배한 쌀로 만들어지는 전통주. 오크통 숙성이라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공기도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서요.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가운데 더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출근길 날씨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5도에서 8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진 가운데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되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설 당일인 토요일 낮에는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